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 환가와 관련된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거 이력을 보시면 채무자는 보증금 4천에 월 40만 원 정도의 주택에 살다가 파산 직전에는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 중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이력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였고 한 7년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재직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용직으로 파산해는 단순 일용직으로 지금 월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파탄 원인은 뭐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이제 파탄된 건 아니고 그 전에 아마 의류사업과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로서는 처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부채는 총 2억 7천이지만 외관상 지금 이 국민은행 2억 천이 근저당입니다. 이게 아마 음,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해서 그 먼저 선순위로 경매에서 배당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이제 아마 한 6, 7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채무는. 여기 나오죠. 채무자의 아파트인데 2분의 1은 채무자 거고 2분의 1은 배우자 거고 시가가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낙찰은 뭐 한 2억 원 정도, 2억 원에서 2억 천이면은 은행이 다 가져가고 실제 채무자의 채무는 한 6천 정도 남죠. 6천 정도.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제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에서 뭐 차는 큰 의미가 없고요. 폐차했으니까. 빌라를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에 3억 6,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양도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비를 쓰고 이거는 특별하게 뭐 은닉했다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재산으로는 이제 아파트 뭐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경매가 중이고 보험 해약 환급금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반떼 차량 이전 경위에 대해서는 형이 신용불량자라 형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차량 가액 1,85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형이 채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제 입금을 한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이건 취득자금이 소명된다고 봐야죠. 형이 동생 통장으로 채무자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형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봐서 형에게 돌려준 것은 정당하다고 봐서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즉 관제인은 부인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빌라, 상가, 매도 경위를 보시면 1억 6천만 원에 취득 후 2억 3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수협 대출금 1억 원으로 상환했고 나머진 세입자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반환, 양도소득세를 한 1,154만 원 납부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그 이후에 어떤 주택 구입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빌라 3억 8천에 팔은 거는 전세권자에게 3억을 반환했고 일부 채무 변제 후 남은 1,43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그 당시에 파산 신청할 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900만 원은 면제 신청하고 나머지 530만 원은 국세에 납부하기로 이제 채무자와 각각 협의했습니다. 이거 특이한 사안이죠. 뭐 다 써버렸다고 하면은 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아마 이게 파산 면책에 지장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어차피 자기 소유의 아파트는 경매로 날리니까 뭐 거기선 찾을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리를 추가한 거죠. 소명을 딱 해서 900만 원은 그 당시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주니까 현금성 6개월 생활비죠. 나머지 530만 원은 뭐 관제인이 알아서 파산재단에서 편입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국세를 먼저 내야죠. 채권자들한테는 뭐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은 2분의 1씩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 시세가 하락돼 갖고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배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금 표로는 그동안 어떤 금융거래 내역의 어떤 특이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뭐 여기 이제 5번, 6번 계좌에 거액이 입출된 경위에 대해 채무자는 뭐 누나를 들고 있습니다. 누나가 일본에 거주하여 당시 누나의 이제 국내 주택을 관리하면서 공동 건축한 투자자들로 현재 채무자를 제외한 건축주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을 하는 걸로 봤을 때 결국 누나의 공동 투자자들과의 거래 대금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은 아닌 걸로 판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다수의 어떤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채무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했기 때문에 그 누나의 어떤 국내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한 걸로 봐서 그거 관련된 입출금은 은닉으로 볼 여지가 없고 또한 뭐 채무자의 채권자들한테 해야 하는 행위도 아니죠. 누나의 투자자들과의 어떤 자금을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상당성 있는 행위로 봐서 부인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이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보통 이런데 이제 은행이 이의 신청을 하는 데는 채무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경매 절차가 모두 마친 후 면책 심리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굳이 이의 신청을 안 해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혹시 법원이나 관제인이 관가하는 거 보고 그냥 넘기는 거를 좀 그런 경고하는 취지의 어떤 이의 신청서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경매 시세가 하락했다라선 치더라도 이 보관 중인 현금 일부하고 여기서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가 관제인한테 배당되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배당을 좀 해줬을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채무는 이제 면책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완전하게 다 뭐 경매로 다 당하고 뭐 그러기 전에 조기에 그 처분을 하고 남은 금액은 이제 뭐 900만 원이라도 파산을 통해서 건진 사안이기 때문에 뭐 채무자로서도 나름대로 파산이 충분한 실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